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아까 이창원 매니저님이 이제 클로징 때 13일에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또 빠지는 걸까 싶기도 해요. 사실 이번 주는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반짝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확산 우려가 또 발목을 잡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13일의 금요일 좀 기분 나쁜 날이에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그래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있고요. 물론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뭐 반등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 초반에 제법 이제 낙폭이 좀 강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오늘 초반에 1%가 훨씬 넘게 거의 1.7% 가까이 급락세가 이제 나타났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836포인트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출렁거렸던 이유는 글로벌 이제 팬데믹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거의 뭐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이제 확진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여전히 지금 많은 숫자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네. 이게 가정에서 하는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질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더 이제 거칠어질 수 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정말 뭐 지옥 같은 확산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네. 이제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확진자도 지금 다시 세 자릿수 200명 그렇죠. 가까이 육박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 어떤 영향 받을까요? 그렇죠. 지난 이제 9월 초 이후에 거의 뭐 200명 가까이 나온 게 이제 처음인데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글로벌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1단계부터 5단계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좀 세분화시켰잖아요. 지금 거의 뭐 1.5단계에 준하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또 격상될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어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에 조금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백신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이제 논란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좀 되면서 네. 일부 경기 민감주들, 소위 말해서 뭐 항공, 여행, 금융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이제 백신 모멘텀으로 또 반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K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이 상당히 좀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거칠게 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언택트 또 K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고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장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라든지 K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 저점 매수 이제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낙관주의는 이제 좀 접어두고 네. 확진자 주의를 좀 계속해서 지켜본 다음에 시장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본격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 YIK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어저께 5,710원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어제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YIK가 상당히 좀 잘 버텼고 반등 시도가 이제 나타나면서 21선이 다가오기 전에 어쨌든 눌림목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뭐 소폭 좀 눌림목을 받고 있지만 삼성이 이제 직접 지분 투자를 한 회사고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세, 특히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제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국산화와 관련해 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이런 소형주에 무려 470억이 넘는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이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흐름은 뭐 21선 눌림목이 진행이 좀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때 6,5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특히나 이제 눈에 떴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외국계 창고에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계속된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에로티 백큐이라든지 사실상 이제 유진테크 같은 이런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을 좀 쳐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꽤 크게 또 맞습니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만도예요. 8월 26일에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현재 46%의 높은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 진짜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사실 뭐 만도가 뭐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닌데요. 네. 뭐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눈에 띄는 상승세가 조금 나타났던 종목이에요. 직전 고점을 딱 뚫어버리니까 제가 분명히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현도 오토에버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투자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 무거운 놈이 13%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거의 지금 46% 고점 대비해서는 50%가 훨씬 넘게 이제 수익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10월 달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만도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거래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터지면서 45,000원대 근처에서 단기 고점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42,000원 정도의 익절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 모멘텀 여전히 저는 현대차, 기아차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문부호를 지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만도가 이제 그 분위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만도 외에도 현대 기아차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께 이제 몇몇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고 SL이라는 부품주도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화전자라는 또 자동차 부품주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만도랑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LOT 베큐민인데요, 매니저님. 뭐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순조로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7,000원 근처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는데 사실상 LOT 베큐은 역시 앞서 제가 리뷰해드렸던 YIK랑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190억 정도의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죠. 진공관이라든지 진공펌프, 이 국산화가 또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제 미세공정이라든지 이 반도체 낸드 쪽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반도체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OT 베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죠. 실제 제가 이 종목은 뭐 11,000원, 12,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까지 설정을 해놓고 중기 대응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번 주 장이 약간은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민 매니저가 스페셜로 준비한 특별한 상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요. 시장에 조금 휩쓸리면서 낙폭이 좀 커진 종목들 있죠. 네. AS를 이제 조금 해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이게 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네. 오늘 뭐 8%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네. 하루 만에 바로 소진 효과를 좀 터치를 해버렸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이제 좀 터닝이 돼주기를 좀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좋지를 않다 보니까 오늘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바로 이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4만 원짜리를 오늘 찍고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단기적으로 워낙 좀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누르는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4만 원이 지지된다면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47,000원 정도 선까지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온다면 그때 매도를 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제가 바디텍메드라는 종목도 이제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어저께도 이제 시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 훌쩍 넘게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천억 넘는 영업이익이 기록될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에도 채 못 미치거든요. 네. 과연 이제 시젠의 이 진단 키트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필요가 없어지는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당장 사라질 것도 네. 아니고 코로나19가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와 또 인류가 어떤 또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정말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시젠이 이 정도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질문이 사실 네. 하나 있는데요. 뭐 코로나19 진단키트 상승 랠리가 좀 끝났나 저도 싶긴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또 이어질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약간 그 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시즌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왜? 뭐 상승하는 종목, 오르는 종목이 이제 개별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젠은 이제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고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으니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이 네. 좀 나오면서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동반해서 같이 빠졌어요. 하락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젠도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죠. 오늘 오전장에 시젠이 거의 뭐 또다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는 듯 하다가 저점을 찍고 뭐 장 초반에는 또 한 2, 3% 가까이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바닥을 이제 좀 찍었기 때문에 22만 원대에 이제 단기 저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바디텍매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시젠과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금은 양봉 전환되면서 26,000원 위로 올라와 있는 단계거든요. 바디텍매드는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특히나 이제 동시 진단 키트, 독감과 그리고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바디텍매드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거든요. 4분기 때는 아마 3분기 때보다도 실적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급락을 이용해서 이제 단기 저점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3만 원대 위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가 최근에 10만 한 2천 원대 네네.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번 주 들어서면서 역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백신이 생기면 치료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들 때문에 네.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제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이제 신풍제약이잖아요.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어요. 거의 또 10%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은 또 보시는 것처럼 16% 넘는 급반등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급반등이 상황이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런 치료제 종목들 쪽이 워낙 많이 단기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 위주로 이제 신풍제약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10만 원대 자리는 그리 비싼 가격에 편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1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신풍제약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한번 들어오면 워낙 또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2만 원대까지 이제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종목별 AS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네. 바로 이제 영민 DJ의 원샷원길 종목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두 종목을 원래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원래 제가 이제 서브 종목으로 준비해온 종목이 네.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앞서 우리 생쇼 전문가께서 또 그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택트와 관련된 또 수혜주 또 원격 진료와 관련된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네. 정책 수혜주가 또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비트컴퓨터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한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9,640원에요.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도로 언택트예요. 실제로 KG 모빌리언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제와 관련된 이제 수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왜 유독 오늘 많은 전자결제들 중에 NHN 한국사이버도 있고 KG 이니시스도 있고 뭐 다날도 있잖아요. 그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제가 오늘 KG 모빌리언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느냐.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을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주봉을 놓고 보면 저점이 확실하게 이제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이죠. 네. 장기 이평선을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자리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 KG 모빌리언스는 원래는 모바일 이제 전자 결제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 회사가 최근에 KG 올렛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 회사였는데요. KG 올렛이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피지 부문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분기 때 실제로 이제 실적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이제 700억을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27억을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바로 이 피지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3분기 때 111억 나왔거든요. 근데 KG 모빌리언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억을 기록할 정도로 연간 단위로 따져봤을 때도 KG 모빌리언스가 한국 사이버 결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나 이제 네이버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왜 주요 고객사인가?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편 결제를 통해서 상품 구매를 하시거나 쇼핑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네이버 안에서 모바일 이제 결제가 일어났을 때 거의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그 결제 수요의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이제 전체 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조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금 2020년 올해는 무려 7조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 역시 낙폭과대에 대한 또 저점 매수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된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러분들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4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원샷 한키 종목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